먼저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주인이 연락 안 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꿀팁? 정말 제일 힘든 건 그럴 때가. 집주인 연락 안 되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임차인이 아닌데도 답답합니다. 집주인 연락 안 되면 막 혈압 오릅니다 진짜 막. 그거에 대한 꿀팁이 있으시다고. 네. 사실상 집주인이 연락 안 될 때 속 시원한 그런 아주 쿨한 꿀팁은 없다고 봐야 돼요. 팁이 있긴 있지만 이게 엄청 막 속이 시원하다던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먼저 걸어야 돼요. 내용증명 발송하고 등기를 떼서 임대인의 주소로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돼요.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임차인 등기도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부동산에 알리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상에 그 집주인 주소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부동산에 알리고 두 번째는 등기상의 주소로 네. 직접 찾아가는 거.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거나 너무 멀면.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주인이 앞으로 집과 관련해 갖고 어떤 것도 하기 힘들어져요. 추가 대출을 받는다던가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넣는다던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게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경매에 넘긴다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임차권 등기 설정입니다. 또 어떤 이점이 있냐? 만약에 내가 계약의 만기가 다 돼서 우리 계약 언제 끝나는데 보증금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여쭤보기 위해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 만기가 다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그 금액에 법정 이자가 붙어요. 매일. 그 사람이 연락 안 해갖고 나 몰라라 한 일수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임차권 등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한테도 문의하시고 등기를 살펴보셔서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던가 또는 내가 직접 찾아가던가 하시고 그리고 주소가 안 맞다 그러면 행정자치단체 거기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뭘 요청할 수 있냐? 임차인 현황을 이제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 임대인 인적사항과 함께 그 임대인이 갖고 있는 집의 임차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등기소에도 가서 임대인분의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열람하면 현재 주소지, 변경된 최근 현재 주소지도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상의 주소가 그 사람이 안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락 잘 되는 임대인을 만나는 게 사실상 좋긴 해요. 임대인이 연락 안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뭐 임차인 등기도 할 수 있고 등기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찾아가면 뭐 알 수도 있고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는 그만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면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면 행정적 조치를 다 사전에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임차권 등기와 내용 증명 발송 이 두 가지를 우선 하시고 나서 그런 것들 하고 나면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계약 완료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받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보증금이란 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출을 해준 거나 진비 없습니다. 이자를 내가 돈 빌려준 그 임대인 소유의 집에 내가 사는 걸로 이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전세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집 사는 걸로 대신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세거든요. 똑같습니다. 월세도 똑같습니다. 월세도 내가 보증금을 주는 이유는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언정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내한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법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면 네.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 돼요.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그 집에 잔금을 임대인한테 내고 그 집을 이사하는 그 날부터 잔금 치르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청소하고 뭐 하고 나중에 들어갈지언정 잔금을 치르는 그날은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는 임대인이다 하지 마세요. 계약을. 웬만하면. 솔직히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임대인이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이거 전입신고 못하는 집이니까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는 전입신고 했어요. 전입신고 못하는 집이 어딨어요. 그건 사기치는 거지. 전입신고 못하는 집은 법적으로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임대인 이거 왜 했어? 내가 계약 파기할 거야.
그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못합니다라는 거 못 적어요. 왜? 그걸 적는 순간 부동산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뭐 적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 안 됩니다. 저는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질이 나쁜 임대인입니다. 그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 네. 할 수 있는 방법, 집주인의 주소지도 알아내는 방법, 내 권리를 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임대인 연락 안 되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내용 증명 등본상의 주소지라든지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보내세요. 그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는 최신 주소지는 뭐 주민센터라든지 등기소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임차인 현황 상황이라든지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최근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내용 증명을 못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만 설정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못해요. 임차인 등기 설정해 놓으면 임차인 등기 설정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대인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다 무서워해요. 네. 임차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죠. 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